자, 교재는 33페이지. 자,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입니다. 1번. 자, 합의론적 관점에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2번을 보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합의론적 관점이고, 자, 지배 기층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다. 이것은 뭐죠? 갈등론이죠. 그리고 4번도 보시면 범죄는 사회 세력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이런 것도 갈등론입니다. 3번 볼게요. 범죄는 사회가 낙인 찍거나 정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견해지? 상호 작용론적 관점의 입장이죠. 그래서 해설해서 3번을 지우세요. 3번은 상호작용론적 관점 입장입니다. 문제 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에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형식적이죠. 반사회적 침해 행위는 실질적 의미고요. 둘 다 연구 대상이 됩니다. 2번. 일탈 행위인 알코올, 자살, 가출 등도 연구 대상이 되죠. 3번. 개별현상, 집단현상 모두 연구 대상이 됩니다. 4번. 비범죄화해야 된다고 보는 범죄로서는 교통, 청소년, 가정폭력 등이 거론된다. 이거 비범죄해야 됩니까? 틀렸지? 그래서 이 예는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다 틀려요. 그리고 5번 가보시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도 예측되는 범죄도 다 연구 대상이 되죠. 해설 나와 있네. 비범죄화 대상으로는 피해자 없는 범죄, 간통, 경미한 약물 범죄 등이 있다. 문제 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1번. 형식적, 실질적 모두 연구 대상이 되고 실질적의 기준으로는 사회 유의성, 침해성이 제시되고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연구 대상이 안 된다. 틀렸죠? 자, 일정한 행위 범죄와 비범죄화 문제는 연구 대상이 되죠. 집단, 개별 다 연구 대상이 됩니다. 문제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1번. 피해자도 연구 대상이 되죠. 틀렸네요. 자, 형식적 의미는 법적 개념으로서 입법을 통해서 범죄인지 여부가 정해지죠. 실질적 의미는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집단 현상도 연구 대상이 되죠. 틀렸고.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일탈행위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포함되지요. 일탈이 형식적 의미보다 범죄보다는 더 범위가 넓죠. 5번입니다. 자,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일단 답은 4번인데요. 자, 하나씩 가보면 기업번. 형법 해석과 죄형 법정주의에 의한 보장적 기준이 되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 범죄 개념이죠. 2번. 알코올 중독, 자살, 가출과 또 이 같은 행위도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일탈이지 일탈입니다. 사회 유해성,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와 비범죄와 기준이 되는 것은 뭐죠?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죠. 자, 시간과 문화를 초월했다는 것은 자연적 범죄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짝짓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문제 5번. 일탈을 묻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이죠. 1번. 특정 사회 집단적 규범이나 행동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우리가 일탈로 정의할 수 있고요. 비범죄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일탈이? 틀렸지? 비범죄화 수립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일탈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 범죄 개념 등등을 얘기하겠죠. 자, 낙인 이론은 일탈을 정의할 때 이 사회적 반응을 중시합니다. 법규범은
어, 사회규범 일부에 불과하므로 일탈이 항상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치? 이 맞는 말이에요. 7번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범죄인 분류로 가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롬브로쪼, 인류학적 입장이다. 그쵸? 페리는 요 롬브로쪼 제자인데 롬브로쪼 스승인 롬브로쪼가 생물학적 범죄 원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다 하여 이를 비판했죠. 그래서 자신이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그 경험을 토대로 요 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해서 범죄인 분류를 합니다. 가로팔로. 가로팔로는 자연범, 법정범 구별했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샤펜부르크.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결합해서 범죄인을 7종으로 분류했죠. 7종으로 분류했다. 7종이라는 숫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리스트는 개선, 위하, 무해화로 나누고 개선이 가능한 자는 개선, 그쵸?를 부과해야 한다 하면서 단기 자유형이 효과적이다. 단기 자유형은 가급적 피하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요 개선 가능한 자는 개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단기 자유형은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여기 무슨 범죄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개선 불가능자, 가능자, 기회범, 불가능한 자는 무해화 조치, 가능자는 개선 조치, 기회범은 위하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가죠.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구를레는 자연범, 법정범으로 구분한다. 자연범, 법정범으로 구분한 것은 가로팔로죠. 성격학, 유전생물학 등등 다양하게 범죄인 분류한 사람은 엑스너입니다. 엑스너의 다원적 연구. 다원적 분류입니다. 다원적이다는 말은 성격, 유전, 심리, 사회, 형사정책 등 여러가지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죠. 자, 8가지는 슈튼풀이 아니고 젤리히라 그랬습니다. 아샤펜부르크는 7종이죠. 기회범, 상태범으로 나눈 사람은 마이호퍼입니다. 마이호퍼. 자, 9번. 롬브로쪼가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생정, 격기, 관잠 이렇게 외웠죠? 생정, 격기, 관잠. 과실범죄인은 가로팔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2번입니다. 롬브로쪼는 생리적 범죄인을 주장하긴 했는데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고 인류학적 개념이죠. 범죄 인류학. 자, 아샤펜부르크는 7분법이다. 맞고 가로팔로는 범죄인과 비범죄인으로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눴죠? 가로팔로는 자연범, 법정범, 과실범 이렇게 나눴지. 해설 나와 있어요. 적지 마세요. 자, 자연범, 법정범 나눈 사람은 가로팔로라니까 리스트가 아니고 리스트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해설 나와 있기 때문에 적지 말아요. 개선이 가능한 자와 개선이 불가능한 자 이렇게 나눴지. 11번.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심사소라 그랬어요. 직업범죄인 얘기한 적 없어요. 롬브로쪼 6종이죠. 생정, 격기, 상잠 이렇게 했잖아. 가로팔로는 자연범, 법정범.
아샤펜브루크 7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심사소 5종입니다. 12번 페리.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확신범 없죠. 생정격기 상이라니까. 그치? 확신범 없어요. 아샤펜브루크 7종으로 구분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신범 없어요. 확신범. 그치? 우격기 예누 관직. 그렇게 제가 개봉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격기 예누 관직. 외우셔야 돼. 우격기 예누 관직. 롬브로쩌입니다. 다음 중 아닌 것은 했는데 예문 아니죠. 그쵸? 이건 방금 외웠던 아샤펜브루크 얘기입니다. 자, 맨델존 가죠. 자, 맨델존은 범죄 피해자 유형을 다음 5가지로 분류하였다. 기준은 뭐냐? 쉬운 문제입니다. 유책성 여부에 따라 피해자 유형을 5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밑에 해설 보면 책임이 없는 피해자, 조금 있는 피해자, 동등한 피해자, 더 책임 있는 피해자, 가장 책임 있는 자 이렇게 분류한 것은 바로 뭐다? 피해자 규칙성 여부다. 는 것 꼭 좀 알아두시고